여러분은 동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꽤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독립했을 때 한동안 강아지를 길러볼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루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내는 제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나만 좋으려는 이기심 같아서 결국 포기했었죠. 그때 한 친구가 고양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고양이는 거리두기를 선호하고 과한 친밀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한다고요. 결정적으로 산책이 필수가 아닌 영역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혹시 네 자기소개하는 거니? 그 친구가 전형적인 회피형이었거든요.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닮은 점이 많은 인간 고양이, 회피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회피형이 일종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회피 성향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기서 끊어낼지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기분 나쁘게 저주라고까지 표현해놓고선 끊어낼지 말지를 선택해라.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진짜입니다. 치명적인 매력과 불행이 엉켜있는 유형. 자,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왜 고양이 같은 회피형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부터 볼게요. 연예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투적이지만 지구가 인정하는 미남 차은우 씨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인상을 받습니다. 잘생겼고 똑똑해 보이고 착하고 완벽한 이미지. 문제는 이 완벽함 때문에 내 감정을 얹을 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걸 문제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워낙 모든 정보가 친절하고 또렷해서 내 상상이나 해석이 들어갈 여백이 적죠. 반대로 손석구 씨 같은 얼굴을 보면 어때요? 호불호가 꽤 강하게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스럽다, 섹시하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건 못생겼다를 넘어서 좀 보면 무서워서 어디 나오면 화면을 넘긴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얼굴은 감정의 여백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서사를 얹기 좋죠. 내가 원하는 성격, 내가 갈망하는 감정, 내가 보고 싶은 이미지를 얹으면 정말 그런 사람일 것 같은, 말 그대로 내 감정으로 투사하기에 최적화된 얼굴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우 얼굴이라는 무드가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백이 보이면 자동으로 그것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워놓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모호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표정하거나 조용한 사람,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각자의 상상력으로 그 빈칸을 채웁니다. 이게 회피형의 매력과 아주 많이 닮아있죠. 여기에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두 가지 메커니즘이 더해지면 말 그대로 중독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 보상입니다. 보상이 매번 안정적으로 주어질 때보다 가끔 랜덤하게 주어질 때 인간은 훨씬 더 깊게 빠집니다. 회피형의 관계 패턴이 딱 이렇습니다. 따뜻하다가 갑자기 잠수 타고, 잘해주다가 갑자기 선을 긋고, 가까워졌다 싶으면 슬쩍 거리를 둡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상대의 도파민 회로를 계속 자극합니다. 가끔 오는 보상이어서 더 놓기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접근 회피 갈등입니다. 어떤 대상이 나를 끌면서 동시에 불안을 줄 때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가까워질수록 불안이 올라가서 뒤로 물러나고, 멀어지면 또 허전해서 다시 다가오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건 사실 회피형들이 좀 미움을 받더라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간헐적 보상과 접근 회피 갈등이 겹쳐지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고장난 구조에 중독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회피형은 초반에 자기 매력을 과대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자기 얘기도 쉽게 꺼내지 않고 자기 감정을 절제해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뭘까? 저 벽을 깨고 들어가 보고 싶다. 여기에
모르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인간의 본능까지 얹어지면 회피형은 의도하지 않아도 매우 고급스럽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도도하고 성숙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못난 내가 들킬까봐 겁을 잔뜩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이렇게 완성된 무심한 듯 매력적인 그 이미지는 특히 불안형, 감정형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매력으로 작동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고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면서 더 깊이 빠지게 만들어버리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정도면 회피형 완전 개꿀 아닌가? 이거 조금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인기 끌면서 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치명적인 매력의 구조가 동시에 회피형 본인에게는 저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인간 고양이 회피형이 왜 매력적인가 알아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왜 이 매력이 당사자에게는 일종의 저주가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회피형은 대부분 비슷한 연애 패턴을 반복합니다. 썸, 안정기, 불편함, 거리두기, 단절.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비슷한 과정을 새로운 사람과 또 반복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도망자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이 패턴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애 경험이 많고 인기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깊이 끝까지 가본 관계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설레임은 많은데 진심이 없고 관계의 깊이가 쌓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온전히 나로서 관계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상태.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피로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만 남습니다. 이게 회피 성향이 가진 저주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은 왜 생길까요? 복잡한 이론을 다 붙일 필요 없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익숙해진 방식대로 지금도 사랑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 양육자의 기분 따라 바뀌는 칭찬, 무시, 비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는 제대로 사랑받는 건 어렵구나. 그럼 마음을 숨기고 버티는 게 안전하겠다. 이 결론이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굳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몸과 감정은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는 나에게 박힌 기억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기쁜 게 아니라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안전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어하고 되려 나를 기대하게 만들고 실망시키고 끝까지 확신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해진 그 고통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게 회피형의 가장 마음 아픈 지점입니다. 그럼 이 패턴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받아봐라. 상대의 호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원리는 맞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한테 일단 깊은 데로 들어가 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회피 성향을 바꾸는 첫걸음은 타인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자기개념 재구축, 내적 작동 모델 재정렬, 감정 분화 같은 이름이 붙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이 한 줄입니다. 나를 부정하던 나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 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효과가 큰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일기입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어요. 이 영상이 끝난 뒤에 메모장에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슬쩍 피하고 지나간 감정 하나. 예를 들면 누군가의 연락을 일십했다면 그 행동의 이유를 적어보는 거죠. 귀찮아서가 아니라 기대하게 만들까봐 그랬다. 상대가 너무 다정하니까 괜히 질리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분석도 하지 마시고 자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봤다, 적었다, 끝냈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일주일에 3-4번만 해도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어떤 순간에 유난히 불편해지는지, 왜 어떤 포인트에 갑자기 차가워지는지,
왜 호감이 불안으로 바뀌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피형은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내면은 오히려 매우 예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인식이 열리면 치유 속도도 꽤 빠른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회피 성향을 평생 그대로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볼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피형의 신비롭고 차분해 보이는 그 매력은 사실 진짜가 아니죠. 하지만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 매력을 진짜 나로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안정형으로 방향을 틀고 경계를 긋는 순간 그 매력은 진짜 내 것이 됩니다. 회피형은 이 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면 그 매력도 가져갈 수 있죠. 버려야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오래된 상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 문장만 조금씩 헐거워지기 시작한다면 그 매력은 더 이상 상처의 가면이 아니라 진짜 나의 깊이가 됩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넘어서 깊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지점에 도달할지 말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 매체들에서 미움받고 있는 회피형은 사실 감정이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깊어서 상처까지 너무 깊게 파인 겁먹은 어린 아이에 가깝죠. 우리가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의 매력을 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에게 당장 오늘부터 강아지처럼 애교 부리고 달라붙고 표현을 많이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고양이의 성향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어느새 옆에 와서 머리를 부빌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변에서도 너무 몰아세우기보단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천해드린 감정일기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나와 소통하는 세 줄 양식을 공유하는 영상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